네,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수가 다시 200명대로 올라서면서 국내 총 확진자 수는 7,755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수도권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네, 이 시간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사이과대학 예방의학과 전병률 교수님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755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한 대로 어제 이제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우리 이 대구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집단 감염 사례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환자 발생이 이제 100명대로 접어들면서 뭔가 좀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또 이제 구로 콜센터에서 특히 수도권이기 때문에 집단 발병 양상이 생기면서 많은 이제 걱정을 이제 끼치게 됐는데요. 네네. 사실 지금 수도권 지역의 환자 발생이 한 서울, 경기 합치면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3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한 2, 3일 정도가 되면은 1,000명이 되고 또 2, 3일 정도가 되면 또 2,000명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다. 우리 전국적인 환자 발생 양상 볼 때 22일 날 200명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불과 4일 만에 1,000명을 넘었고 또 3일 만에 2,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로 콜센터에서의 환자 발병 양상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의 어떤 이 환자가 확산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 수가 90명을 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 구로 콜센터 상황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을 텐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점에 맞춰서 방역 대책이나 이런 걸 세워야 될까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이 접촉자들을 조기에 최대한 빨리 찾고 그분들을 이제 확진 판정을 받도록 하고 확진자들은 격리 입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점은 대구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진료 시설이 부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증에 해당되는 약 80% 정도를 격리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조기에 빨리 확보를 해서 젊고 건강한 분들은 그런 시설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20% 정도 해당되는 소위 말하는 중증 환자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중증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치료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또 의료진들에 대한 어떤 이 여유분 확보하는 문제 또 보호복 마스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의료기관에서 부족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신속하게 좀 제공이 돼야지 이 수도권에서의 환자 발생 증가에 대한 아주 적절한 대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확진자들이 보면 뭐 수도권 각지로 이제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접촉자를 찾아내는 거 역학조사가 사실 쉽지는 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대구의 경우는 이제 신천지 교회라는 그런 어떤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접촉자를 파악하는데 좀 전념을 둘 수 있었다면은 이번 경우에는 콜센터 직원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이제 출퇴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퇴근 과정에서의 불특정 다수를 파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가족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 내에서 주로 접촉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가족들의 접촉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일단 접촉자를 파악을 해서 그분들의 확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 대구의 콜센터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콜센터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뇌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직업 여건상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이제 노출이 되는 경우고요. 특히 이제 장시간 동안 계속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침방울이 이제 튀게 됩니다. 근데 그 침방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이 탁자라든지 모니터, 키보드, 전화 이런 등지에 이제 침방울이 묻게 되고 그 침방울이 손에 묻게 되면은 그 손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바이러스가 전파가 될 수 있고요. 또 식사를 할 때도 이 손에 묻은 바이러스 때문에 식기를 들 때 그 식기를 같이 들면은 그것도 바이러스가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콜센터와 같은 밀폐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이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 비말 감염뿐 아니라
손을 통한 감염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탁자라든지 모니터를 수시로 깨끗이 닦고 그다음에 또 이분들은 수시로 이제 가서 화장실에서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그렇죠. 수돗물이 없으면은 손 세정제, 손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밀집된 공간에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마스크 오부제 시행 3일째인데 오늘은 이제 수요일이기 때문에 출생연도 끝자리가 3, 또 8 이렇게 끝나는 분들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 마스크 정보 앱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일단 그 현재 마스크를 어느 약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또 그 약국의 재고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앱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오늘 이제 첫 가동이 되면서 일시에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이 앱을 사용하다 보니까 또 앱이 아무래도 중단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초기 과정부터 우리 시민들에게 또 불편을 제공하게 돼서 이래저래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돼서 소비자들이 그 마스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이제 첫날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혼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상당히 좀 유용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더 좋다면은 그 앱을 통해서 그 사전 예매 형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표를 구입할 때라든지 기차표를 구입할 때 사전에 예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개발된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예로 지자체인 성동구에서 그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서 마스크를 각 동별로 시간대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 지자체에서 도입을 한다면은 현재 약국을 통한 그 이 구매 절차가 상당히 그 힘듭니다. 많이 또 기다려야 되고 헛걸음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그 이 고민 좀 이렇게 좀 기다리지 않고 상당히 또 그 기다리다 보면 또 접촉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예기치 않은 또 감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꼼꼼하게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스크 사용 방법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마스크를 쓰고 또 언제 안 써도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번에 이제 마스크를 써서 좀 다행스러웠던 경우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근무했던 여직원이 신천지 교도인데 그 사실을 숨기고 이제 출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근무했던 그 접촉자들이 다 음성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요번에 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비말을 배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근무 여건상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던 그래서 마스크 착용과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환자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좀 보여준 극명한 예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면 어떠냐. 근데 사실 또 마스크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가는 분들, 의사 선생님들, 또 편찮으신 분들, 다수의 접촉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쓰는 것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이제 구입을 해서 그 면 마스크에 꺼즈를 대서 마스크를 착용한다면은 그래도 침방울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착용을 하시면은 그 이 코로나19의 감염에서 조금은 좀 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데 좀 이렇게 깨끗하게 썼다든지 또 오염이 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한 2, 3회 정도를 더 재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국내 상황들을 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어떤 세계적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일단 좀 지금 현재 어떤 세계 상황은 일단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일단 세계적으로 한 100여 개 국가에서 10만 명 정도의 지금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사망자도 4천 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상당히 많은 환자와 사망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란,
이태리가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더 확진자도 많고 네. 사망자도 많아졌죠. 뿐만 아니라 이제 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런 나라들뿐 아니라 또 200명 이상, 예를 들어서 독일, 영국, 또 스위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아지면서요. 그렇게 되면은 1,000명, 2,000명은 금방 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WHO는 지금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만 또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또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심지어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가 벌써 60개국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누구로부터 감염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곧 1,000명, 2,000명 그리고 심지어는 10,000명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라가 이제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이란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수가 벌써 우리나라를 넘어섰고 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변수 중 하나로 해외 재유입에 대한 이제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각에서는 입국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예. 많은 나라들로부터 이제 우리 국민들의 입국 제한을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 중국은 지금 그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고 사망자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한 자리 숫자 환자 상태로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이 입국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나라에게도 어떤 면에서는 방역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다른 나라의 입국 제한을 지금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예. 이런 확진자들이 많은 국가들에 대해서 특별 검역 제도와 같은 그런 이 국경 검역의 확대 적용은 이제부터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 다만 이제 이란이나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이란과 이태리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이란은 현재 거의 입국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일일 한 50명 정도가 입국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이란이나 이태리 같은 국가의 그 경유를 하는 입국자들에 대한 통제는 아직 고려하기 전 단계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에서 많은 나라의 입국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입국 특별 관리 문제가 이제는 좀 검토가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치료제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정부가 이제 항체 탐지용 단백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이제 같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인체가 그 감염이 되게 되면은 면역 기전에 의해서 이제 항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면 그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단백질을 개발을 했다는 거, 찾아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우리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연구 성과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 연구 성과를 앞으로 이제 국내 연구기관이라든지 또는 제약회사들이 공유를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연구 성과다. 그리고 또 이 연구 성과물을 공유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연구자들 또는 이 제약업계에 큰 이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치료제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죠. 네. 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그런 백신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만은 이런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백신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제품화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현재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번에 그 코로나 19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확보된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부와 또 제약업계가 합동으로 어떤 원천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이 시작이 된다면은 뭐 단기간에 이 백신을 개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기술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찌됐든 이제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강조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 위생 수칙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신다면. 네.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어쨌든 간에 그 감염이 된 분들과의 접촉을 최소함으로써 예. 이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중국이나 이태리의 경우를 보더라도 원천 봉쇄를 해서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종의 아주 센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만남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질병을 전파하는 기회를 줄여나가는 그런 활동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뿐 아니라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 또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 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은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이런 질병이 그 시설 내에서 확산되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서는 손을 깨끗이 씻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손 씻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음으로써 타인과의 접촉에서 바이러스가 전달되는 것을 막는 그런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주는 것이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유행하는 시기에 어떤 질병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무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개인 위생 수칙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조금 더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이과대학 예방의학과 전병률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